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등록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고요. 순서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가서 계약하셔야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고, 카페에는 사업자 등록하는데 서류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건강진단서라고 하죠. 그래서 보건증을 받으셔야 되고, 보건증은 보통 보건소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남양주도 지금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쪽으로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몇 개의 병원들에서 보건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보건증을 검사를 받아놨고 오늘 증을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 한 주 사이에 이제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위생교육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주류를 반입하거나 판매하는 곳, 휴게 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뭐 커피나 빵만 하는 곳인데요. 저희는 주류를 판매하지는 않을 건데 캠핑존, 옥상 쪽에 주류를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게 일반 음식점을 하려고 해요. 뭐 차이는 좀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위생교육을 받고 나면 보건증과 위생교육 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서 보건위생과에 가서 영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 신고한 것까지 쭉 들고요.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계약서까지 들고,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가 부동산 계약서, 보건증, 위생교육 필증, 영업신고증, 요걸 가지고 이제 세무서로 갑니다.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동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건증 받으러 왔습니다. 함께 뭐 가볼까요? 어렵진 않아요. 네. 보건증을 찾으러 왔는데 지난주에 줬던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없다 그러니까 신분증만 있어도 된다고 하네요. 꿀팁.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건증을 가지고 짜잔, 위생교육 받았다는 수료증이죠? 자, 이제 그럼 영업신고를 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차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법률상으로는 뭐냐면, 이제 일반 음식점은 우리가 한식이다, 중식이다, 일식이다 그걸 판매하는데 거기서 커피를 판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한사항도 있어요. 뭐냐면 간판에 카페 모모 커피 이런 게 법률상은 안 된대요. 이게 과태료도 부과가 되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당연히 쓸 수 있죠.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세금 부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 코드가 달라서 세금 차이가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는 간이 사업자냐 일반 사업자냐에서 세금이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간이 사업자로 받는 게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 사업자예요. 법인 사업자는 지점을 등록하면 지점의 모든 매출이 본점으로 모여서 본점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또 한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반 음식점은 건물의 형태가 1종 근린이든 2종 근린이든 상관이 없이 다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300제곱미터 이하, 약 90평에서 100평 정도 사이 되는데요. 그 이하일 경우는 1종, 이상일 경우에는 2종 근린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1종 근린, 2종 근린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또 차이가 있다라면, 일반 음식점은 건물 크기 대비 정화조의 용량이 0.3, 휴게 음식점은 정화조가 0.2가 되면 돼요. 힘들게 뭐 계산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구청이나 시청으로 전화 혹은 찾아가시면 알아서 확인해 줍니다. 그것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음식점은 한국 외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고, 휴게 음식점은 한국 휴게 음식점 중앙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엔 직접 찾아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6시간만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 됩니다. 일반 음식점이냐 휴게 음식점이냐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명확하게 짚고 가야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류 판매나 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 절차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가는 게 훨씬 좋겠죠. 네,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저희의 서울에 이어서 사실은 두 번째 쇼룸이긴 하지만 새로운 공간, 여기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한강이 보여버리는 이곳,
4층짜리 통 건물, 그리고 1층에도 주차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주차가 9대 정도 가능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둘러서 좀 걸을 수 있는 둘레길도 만들어져 있고요. 1층부터 바로 엘리베이터도 사용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뒤로 돌아가 보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쫙 만들어지죠.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저희 상가구 카페가 만들어질 장소입니다. 이 공간이 커피숍을 하고 저희 창성가구 테이블과 의자들로 인테리어를 해서 고객들한테 쇼룸 겸 커피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답답해 보이는 걸 없애기 위해 공간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 공간도 테라스랑 연결이 돼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나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한강을 바라보시면서 커피를 시음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가셔서 한 층을 올라가시려면 이렇게 계단이 보입니다. 이쪽 계단에는 날씨가 좋은 날에도 계단 옆쪽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영화도 보실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한 층을 더 올라가시면 3층인데요. 저기 보시면 팔당대교가 보이고요. 팔당대교를 따라 한강이 쭉 보입니다.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는 모습이 참 이쁠 것 같고요. 이쪽 또한 커피랑 쇼룸을 인테리어할 생각입니다. 많은 우드 슬랩들로 배치를 해놓고 천장에는 우드 조명과 같은 저희 창성구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것들로 인테리어를 해서 커피를 드시면서도 가구를 구매하실 수 있게끔 만들 생각입니다. 자, 3층을 봤고요. 4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공간도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 나무 한 그루도 이렇게 소나무가 이쁘게 있고요. 올라가시면 마지막 루프탑 공간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뷰가 참 이쁩니다. 이쪽에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물을 채워놓을지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기를 바라볼지는 추후 결정 사항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캠핑 플레이스로도 마련할 생각인데요. 고객님들께서도 예약을 주셔서 이 공간을 전부 쓸 수 있게끔 바베큐도 해먹고 파티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렌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캠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싱크대에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화장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창성가구 카페를 할 새로운 장소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공간이 진짜 나름 괜찮죠? 저희 여기 진짜 재밌고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팔당의 유명한 곳을 더 볼 수 있도록 같이 하시죠. 같이 하셔서 재밌는 공간 만들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같이 계속 봐주세요. 감사합니다.